네, 10시 22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바닥을 만들어가고 있는 국내 증시가 되겠는데요. 키워드 원투펀치로 조금 더 자세하게 잡아보겠습니다. 신한금융투자 이호석 PB입니다. PB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호석 PB입니다. 네, 더 내려가진 않는 것 같습니다. 오전장을 관통할 수 있는 펀치 한 방 날려주시죠. 네, 북한 7차 핵실험 가능성, 개별 이슈에 주목하자입니다. 네, 다시 한번 이 방산에 대한 부분이 좀 관심이 높아지게 되는 그런 재료가 되겠는데요. 좀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네, 우선 이제 미 국무부가 향후 며칠 내에 북한에서 7차 핵실험 재개를 할 수 있다라는 경고가 있었거든요. 이것이 이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을 통해서 나왔는데 이것이 이제 미국 측에서는 어느 정도 이제 뭐 계획을 했던 상태다, 대비를 해온 상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결국은 이런 북한에서 핵실험을 재개한다는 것은 남북 간의 긴장 관계가 형성된다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방산 관련주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큰 호재가 될 수가 있습니다. 북한이 실제로도 이제 대륙간 탄도미사일로 도발을 하는 등 이 정도 수준은 계속 있어 왔고요. 그 다음에 지금 뭐 정권이 바뀌었다든지 뭐 이런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어느 정도는 가능성이 없는 이야기는 아니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이제 시장에서 이제 대북 관련주가 아니죠. 방산 관련주들에 대한 관심을 조금 더 가지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결국 이제 방산 관련주라고 하면 저희가 대표적으로 말하는 것이 뭐 빅텍이라든지 스페코 같은 종목들이 있을 거고요. 조금 더 큰 종목이라고 하면 뭐 LIG 넥스원, 한국항공우주 정도 이렇게 엮어볼 수가 있을 텐데 결국에 이제 오늘 같은 경우 스페커가 이제 주가 상승하는 모습 보여주었습니다. 시장에서 조금 최근에 이제 이야기가 나왔던 부분 중에 오늘 같은 경우에 퍼스텍이 이제 주가가 급등을 하면서 이제 뭐 방산 관련주로서 이야기가 조금 나왔었는데요. 결국은 이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전부 이제 북한 핵실험이라고 해서 뭉뚱그려서 얘기를 할 것이 아니라 개별 이슈에 대한 내용을 조금 살펴보아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퍼스텍 같은 경우에는 무인 철도 지선물 개발이라는 이제 기업 개별적인 이슈가 있었거든요. 결국은 이제 이런 개별적인 이슈가 있어서 주가가 오르는 것인데 아무래도 뭐 다른 이제 종목들도 같이 올라가다 보니까 조금 엮어서 생각하기가 쉬운데 이 부분 조금 따로 떼서 보자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이제 경협보다는 방산 쪽에 좀 더 무게가 실리고 있는 현재 상황입니다. 핵실험은 안 났으면 좋겠네요. 자, 다음은 오늘장을 이길 수 있는 펀치 한 방 들어보겠습니다. 네. 네, 오늘장을 이길 수 있는 펀치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 꺼진 불도 다시 보자. 쌍용차 세주인 찾기 돌입입니다. 네, 아직도 이제 주인을 찾고 있는 쌍용차가 되겠는데요. 어떤 부분으로 볼까요? 네, 우선 쌍용차에서 6월 2일에 이제 매각 공고를 다시 냈고요. 9일까지 이제 인수위항서 접수를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결국 쌍용차의 인수 방식 자체가 스토킹 호스라고 하는 방식인데 우선 협상 대상자가 있고요. 그 위에 추가적으로 협상을 해서 인수 대상자가 바뀔 수도 있는 방식이거든요. 결국 지금 우선 협상자로 선정이 되어 있는 그 회사 같은 경우에는 그 KG 컨소시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KG 그룹과 관련된 종목들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요. 지금 쌍방울 같은 경우가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완주하겠다라는 입장까지 밝히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인수위항서 제출이라든지 이런 일정이 나옴으로써 가면 갈수록 좀 더 불붙을 수 있는 뭐 이런 내용들이 있다라고 지금 판단이 되거든요. 그 KG 컨소시엄 같은 경우에 뭐 KG 모빌리티, KG ETS, KG 스틸, KG 이니시스, KG 모빌리언스 등 이렇게 다양한 이제 관련된 그 기업들로 지금 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쌍방울 같은 경우에도 관련주들이 있긴 한데 지금 시점에서 스케줄을 한번 살펴보자면 지금 9일까지 인수위항서를 접수를 하고 10일부터 21일까지 이제 예비 실사를 진행을 하고요. 인수희망자가 24일까지 이제 인수 제안서를 내면 되거든요. 그럼 이르면은 이달 말에 최종 인수자가 이제 선정이 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와 관련해서 시장에서 좀 관심을 많이 가져볼 수가 있고요. 지금 이런 일정을 중심으로 해서 좀 접근할 필요가 있긴 한데 한 가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겁니다. 결국은 어떤 기업이 인수하는 것에 대해서는 결국은 결과가 나올 겁니다. 그렇지만 그런 인수 확정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는 것보다는 이 관련된 종목들에 대해서는 단기적으로 이제 매매에 접근하는 것이 왜냐하면 워낙 변동성이 크고 변동이 크기 때문에 단기적인 기준에서 접근하는 것이 훨씬 유효할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네.
쌍용차 관련해서는 확실히 좀 고수들의 영역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관련해서 두 번째 펀치 봤고요. 오늘은 이제 목표가 도달 종목에서 추가로 좀 묻습니다. 5월 19일 날 추천해 주셨던 현대건설기계. 지금 수익률이 많이 났어요. 21.8% 이상 나온 그런 상황이고요. 6월 3일 날 목표가에 도달을 했습니다. 이 종목은 어떻게 더 가져갈까요, 피비님? 네, 현대건설기계는 이제 현대중공업 그룹, 현대중공업에서 이제 건설 장비 부분만 따로 떼어 나온 거고요. 굴삭기가 가장 대표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시장에서 관심을 많이 받게 된 것은 결국에는 이제 우크라이나의 외교 차관이 방한을 하면서 재건에 관련된 논의를 한다는 것이고요. 재건에 대한 논의를 한다는 것은 결국 재건이라는 것은 굴삭기라든지 이런 장비가 많이 필요하다는 관점에서 국내의 재건 관련주들이 시장에서 관심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결국은 수혜를 볼 수 있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것은 맞는데요. 왜냐하면 이제 우리나라 모든 기업들이 그 재건 사업에 이제 투입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고요. 일단 지금 이 부분은 기대감만 가지고 가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이것뿐만 아니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조금 더 실질적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현대건설기계가 4월에 인디아 시장에서 시장 점유율 19%로 마켓시어 1위를 달성했었고요. 인디아 정부에서 대규모 인프라 투자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에 따른 우크라이나보다도 조금 더 실질적인 수혜가 발생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다면 재건 관련주, 인프라 관련주로 보았을 때 실질적인 수익이 발생할 수 있는 현대건설기계에 조금 더 관심을 가지는 것도 충분히 좋은 전략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번 이제 목표가를 돌파를 했기 때문에 가격 전략 새로 제시해 드릴 건데요. 월봉상으로 보면은 이제 가장 최근에 오버슈팅 가격했던 가격이 52,000원이거든요. 그래서 2차 목표가 52,000원으로 드리겠습니다. 네. 자, 추가적인 목표가 52,000원을 제시를 해 주셨고요. 이제는 기대감보다 이제 실질적으로 어떻게 알짜를 좀 갖고 있느냐 이 부분까지 체크를 해 봐야겠습니다. 피비님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키워드 원투펀치였습니다.